친일 화가의 역사의식을 드러낸다는 작품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김기창의 적진육박입니다. 적진육박은 김기창이 그린 또 다른 작품과 비교되면서 더욱 논란을 일으킨 상황. 해방 이후 김기창이 그린 적영이라는 작품과 함께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국방부 현관에 10여 년 넘게 걸려있던 적영이란 그림이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을 앞두고서야 떼어졌습니다. 적영은 우리 군의 정통성 훼손 논란까지 제기된 그림입니다. 취재팀은 작품 적영이 전쟁기념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수. 어렵게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적영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뉘어있는 상태로 마주하게 된 적영. 그 전에 방송에 공개된 적이 있나요? 이 그림은? 이거 공무원님, 이거 따로 방송에 공개된 적 있어요? 저희 쪽에 오고 나서는 야간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적용이 조금 그 전에 이 적용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운영적으로 문제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방송에 나가는 건 모르겠어요. 아마 국방부가 촬영 협조 안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번에 방송으로 나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210. 세로가 2m 92. 폭 2m, 높이 3m가량의 대작. 적영은 김기창이 베트남전 종군 화가로 참전한 후 베트남에 파병된 국군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숨기고 저게 그림자 영자를 써서 저게 그림자? 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건데 우리가 월남전에서는 늘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었으니까요. 그런 흔히 말하는 이제 잠복되어 있는 숨어 있는 베트콩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전의 국군을 그린 이 작품이 친일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일제강점기의 어린이 잡지인 소국민. 이곳에 소개된 적진육박과 비교할 때 연관성은 확연히 나타납니다. 적진육박은 일제강점기의 결전미술전람회에 출품한 작품으로 조선군 보도부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시에 그 남양군도라고 하는 남태평양에서 일본군이 적진을 향해서 이제 공격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인데요. 같이 밀림이라고 하는 배경도 똑같고, 그리고 이 군인의 자세도 똑같고. 베트남전의 국군을 그린 적영.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을 찬양했던 적진육박. 여러분은 30년 시차를 두고 그린 두 작품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기 표절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표절된 작품을 우리가 그동안은 전혀 모르고 이 작품이 한국 국군의 어떤 용맹한 모습의 한 단면을 기록한 그림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씁쓸한 현실을 이제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대중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소개가 될 것이냐 이 작가에 대한 작품의 하나로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이 됩니다. 회화뿐만 아닙니다. 조각도 친일파 논란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인 백범 김구 선생의 동상을 친일파가 만든 것. 지금 여기 1969년 그 조각 김경승 지금 돼 있죠. 예. 이건 정말 그 우리 사회가 정말 반성하고 이건 그 후한무치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결정적인 어떤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우리가 그 살아 생전에도 그 제대로 대접을 하고 또 이러한 정신들을 갖다가 후대에 기리게끔 그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분을 갖다가 기념하게 한다 그랬을 때 그 과연 뭘 기념을 갖다가 할 수 있을지 이거는 차라리 그러니까 모욕을 주고 그 욕먹이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은. 친일 인명사전에서 김경승은 일제 동아시아 건설주의를 웅변, 후방 총동원을 고무시킨 인물로 거론됩니다. 해방 후 백범 김구뿐만 아니라 안중근, 안창호 등 독립운동가의 동상을 만든 김경승. 이순신 장군의 여러 동상과 세종대왕의 동상도 만드는 등 작품이 많습니다. 조각 분야의 독보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특히 이제 그 김경승 이제 조각가거든요. 그 친형이 이제 김인승인데 그 형제 친일파라고 할 수 있죠. 김인승, 김경승. 형인 김인승은 이제 미술 회화를 그린 분 화가고 동생 김경승은 이제 조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애국위인 조상위원회라고 하는 그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 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김종필 씨가 그 당시 위원장이었는데 그러면서 각종 지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독립운동의 동상을 60년대에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거의 뭐 김경승 씨가 독보적으로 많은 동상을 만들게 되죠. 사실 김민수 교수는 친일 미술가 문제를 제기했다 수모를 겪었다고 말합니다. 미대 원로 교수들의 친일 행적을 논문에 기록했는데 이후 겪은 일이 참으로 당황스러웠답니다. 당시에 그 학장으로 계셨던 그 분이 그 저를 학장실로 그 호출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오라고. 그러더니 그 이 양반이 하시는 얘기가 그 우리에게 은덕을 주신 분들을 이렇게 그 논문에다가 거론을 해서 그 욕을 먹여서 되겠냐. 그 문제된 부분을 삭제해라. 이렇게 저를 종용을 갖다가 무려 한 4시간 정도를 갖다가 계속 협박을 하면서 제가 그래서 문제된 부분을 빼면은 그 앞으로 널 그 뭐 보장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랬더니 4시간 반 정도를 갖다가 뭐 이런 협박도 하고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그러더니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이제 돌아가라고. 난 앞으로 너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난 그거 모른다. 이후 돌아온 건 서울대 교수직의 재임용 탈락이었다는 김민수 교수. 이제 2년 후에 그 제가 교수 재임용 심사를 갖다가 받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그 연구 실적을 초과해서 채우고도 그러니까 재임용에서 탈락을 갖다가 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6년 반 동안 그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그 나중에 승소해서 그러니까 제가 2005년에 복직 판결을 받고 복직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느 한 사람만이 겪은 일은 아닙니다. 이태호 교수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답니다. 91년도쯤에 제가 우연히 이제 그 일제강점기 잡지들, 신문들을 뒤지다가 그런 친일 미술의 경향, 군국주의 경향의 그 도판 사진, 그림 사진, 사파, 만화 이런 것들을 대거 이제 찾게 되죠. 가장 논란이 된 자료는 그림 총후병사, 친일 화가 김기창의 작품이었습니다. 맨 첫 번째 기억에 그 제가 이제 친일 문제를 이렇게 제기했을 때 91년, 93년 때 이제 우리 그 원로 평론가 선생님들이 이제 그러니까 빨갱이 같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미술계를 다 흐트러 놨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저를 공격하기도 했고요.
보이지 않는 권력의 힘. 뚜렷한 역사의식이 없었다면 문제 제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분들이 또 해방 이후가 되면 대부분 다 대학에 가셔가지고 교편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많은 제자들이 또 배출되게 되고 스승의 어떤 과거 행적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스승으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은혜들을 이제 보답하려고 하는 쪽이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친일 화가들이 또 재생산을 해내게 되고 그 재생산이 또 미술계를 만들게 되고 그게 또 핵심적인 어떤 그런 세력들이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한국 미술계의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친일 미술가를 거론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 그렇다면 해당 기관은 친일 미술과의 표준 영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제 EBS 다큐 시선에 박성호 PD라고 하는데요. EBS 다큐 시선, 예, EBS요, 예. 예. 저희 일전에 저희 작가 통해서 한번 인터뷰 요청 좀 드렸었는데. 예. 이게 다들 그들도 이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네. 이게 굉장히 영화문형탐 저리 가라요. 이게 더 맞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 근데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 이 작가가 친일 작가가 그랬다고 해서 이걸 해제할 근거는 없어요. 작품을 그렇게 해서 해제할 근거는 없다고. 아니 문제에서 회신하는 바는 있어요. 기본적인 입장 같은 건 갖고 계시지 않나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질의를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할게요. 서면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서면 응답으로 2010년 표준영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작가의 친일 논란은 영정동상 심의규정 제5조의 지정 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한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표준영정 1호, 외적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영정. 하지만 친일 화가가 그린 영정이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현충사에 자리 잡았습니다. 3년째 사당의 영정을 교체하자는 서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정을 교체하거나 수정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을 듣지 못한 상황. 그래도 이들은 서명운동을 끝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멀리서도 막 전국 각지에서도 오고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오시는데 이순신 장군의 이 영정이 우리나라 표준 영정 1호거든요. 근데 이 그림분이 친일을 했지만 또 그 당시에 그 그림 법칙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친일을 했고 이순신 장군은 일본과 전투하면서 돌아가셨고 이런 분들을 모신 사당인데 일제를 찬양하던 도저히 친일 화가의 손으로 그려진 어울리지 영정,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서명으로 날이 너무 추워요. 근데 여기까지 오셨네. 예. 진천에서 오셨어요? 예, 이거 설명하려고 왔어요. 오! 감격입니다, 감격.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친일파 그렸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예, 그 어이없는 일이죠. 오, 그래요? 예. 교체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바꾸자는 이제 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꼭 설명해 주세요. 무슨 멋진 일을 했는지 애들이 아마 보람을 느낄 거예요. 나는 뭐 하는지 몰랐죠? 몰랐던 사람은 있어도 알고 나면 대부분 놀라는 사실.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친일파 그렸다는 걸 용서할 수 없어가지고 아이들한테 그거 얘들이 한 것이 그런데 힘을 더했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쓰고 저 이거 왜 하는지 엄마한테 꼭 물어봐야 돼. 왜 너희들이 하는 게 이게 애국이다. 이거 배경으로 한번 찍으셔야지. 글자 배경으로. 그래도 친일이 되는 거야? 친일이 되는 거야? 잠시 이쪽으로 좀 와주시죠. 시간 있으시면 이거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반대의 의견을 가지거나
아예 무관심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좀 연세가 이렇게 드신 분들, 특히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 친일, 그때 친일을 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느냐,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또 그 그림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참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아주 가슴이 아파요. 친일 미술가, 여러분은 어떠한 시선에서 바라보십니까? 친일 미술가의 작품이라는 논란 속에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우리는 여전히 친일 화가가 그린 화폐를 쓰고 친일 조각가가 만든 동상을 보며 결의의 위인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 그 친일파들이 단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게 될 거예요. 친일한 사람들이 다 또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안승태 선생님의 친일은 국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